리뷰 언론 할 거야. 그러니 리뷰미 언론하게 해줘. 그런데 느끼고 싶은 감정은 I'm not 언론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말장난 같지만 되게 재밌는 상황이네요. 그죠? 소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라는 뜻이지만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개인 대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맺어가는 관계가 소셜이잖아요. 이게 소셜라이제이션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친해지는 걸 도와주는 매체잖아요. 이중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외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근본적인 감정인데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천재지변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날씨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뭐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 사람이 참 묘한 게 자기한테 드는 감정은 컨트롤하려고 그래.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거기서 제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 시가 떠오르면서 황영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제가 우리 삼행시 구독자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 갈대라는 시가 있어요. 신경민 선생님. 신경민 선생님의 갈대라는 시고요. 몇 년 전에 이거를 황영한테 보내드렸는데 너무 감동을 하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 혹은 외로움, 혼자 산다는 거에 어떻게 보면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언젠가부터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이라는 걸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걸 그는 몰랐다. 예를 들어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 요즘에 SNS 같은 데 올리잖아요. 아무도 해주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요? 뭐 이러지도 않아. 그래서 정말 깊은 감정은 정말 진짜 자기 사람과 나누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도 언제부턴가 SNS에 제 진짜 감정이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실제로 페이스북 이게 성과 지표도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요새. 그렇죠. 이탈률이든 특히 제일 중요한 체류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저는 좀 결정적인 순간 같은 게 어떤 때 느꼈냐면 혼자 산다는 거에 있어서 일본 드라마 중에 고독함가 있잖아요. 론리 구름에. 네. 만화 오리지널 컨텐츠보다 이제 드라마가 워낙 하니까 앞부분에 인트로에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공복을 채울 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행복하게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오롯이 자기만을 위한다라는 그게 혼자 산다는 거의 에센스인 것 같아요. 이노가시라 고로상은 거기서 결혼도 안 했어요. 진짜 1인 가구일 거예요. 1인 가구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혼자 산다는 것에 그 에센스를 보여주는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혼자이게 가지는 헛헛함이라는 게 조금씩 페이소스 같은 게 보이거든요. 이 양립하기 어려운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리고 나만의 시간, 그러니까 나 좀 냅둬라는 것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감정인 외로움, 이 두 개가 어떻게 잘 이렇게 조화되냐? 조화라고 병립되냐가 1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론이기도 하고. 그 전에 광우병 시위 때 유명한 사람은 처음에 안 왔어요. 그 시위 현장에. 제 기억이 틀릴 수 있습니다. 김남국 신부님인가 와서 시위하는 현장에 와서 격려하러 왔는데, 정치적 얘기 아닙니다. 그냥 커뮤니케이션 얘기니까요. 그분 첫마디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근데 대부분 데모하는 양반들이 오면 격렬한 구호를 외치거나 뭐 이러지 않겠어요. 신부님이 와서 딱 마이크 잡고 첫마디가 그 며칠 동안 거기 광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딱 첫마디가 여러분 많이 외로우셨죠?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든 그건 논외로 이게 인정받는 얘기일까? 라는 불안함이 있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딱 와서 그 말 한마디를 하니까 감정이 그냥 폭발했던 거거든요. 너 혼자 잘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아. 눈치 보지 말고 살아. 온전한 네만의 시간을 가지고 네 취향대로 살아. 남 눈치 보고 살아. 눈치 보지 말고 살아.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너 혼자 아니거든. 우리 거 쓰면 외롭지 않단다. 요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황형광등 지금 켜져가지고 혼자 한 10분 얘기했어. 그래서 라이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눈피한테 제안하는 거. 저 여기서 썸네일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영,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학부 때 심리학을 전공 한국어로 돼 있습니다만 네. 초기 심리학에서 우리말로 내성법이라고 있어요. 그 영어로는 인트로스펙션이에요. 인트로는 안으로, 스펙트는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성, 안을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초기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방법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깊이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뭐 신뢰성, 타당성 문제 때문에 지금은 그게 뭐 과학적인 방법론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내성법 인트로스펙션 보고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자기 자신을 스토킹하라는 표현으로 하니까 솔직히 나만큼 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스토킹한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뭐 이런 쪽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후지고 찌질한지, 너 어제 왜 그런 말을 해서 가족한테 그렇게 찌질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왜 그랬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 너 원래 그런 놈이야.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스스로에게? 그쵸. 스스로한테. 기본적으로 애정은 있어야 뭔가 향상되거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아까 내성법 이런 거는 황영이 좀 이렇게 자기 지식을 또 화사도 모르면서. 화사도 모르면서 내성법은 알아. 아이씨. 황영의 무식함에 내성이 생기네요, 제가.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것도 졸라 많다. 자기 자신을 스토킹하다라는 부분, 잘 살기 위해서라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알랭드 보통 선생이 불행의 원인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들 받는 시선을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저는 그게 이제 한 시대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딱 떠올랐던 단어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고독한 군중, 군중 속의 고독 이런 표현 기억나세요? 풍요 속의 빈곤. 아 그건 아니고 어쨌든 군중 속의 고독? 미국 사회학자 리스만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길어져요. 뭐 또 잘난 척이야. 아니 화사도 모르고 아니, 근데 노잼부도 모르면서. 우리도 불과 그게 20-30년 전까지 그랬어요. 국민학교 다니는 애한테 뭐 부모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 서울법대 가서 판검사 돼. 그럼 그게 자기의 당연한 목표가 되고 숙명적인 목표처럼 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출생률도 낮아지고 사망률도 낮아지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이게 타인지향의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대나 취향을 만족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울리는 군중이지만 외롭다는 거지.